안녕 태호야. 안녕 태우야. 안녕하세요. 안녕. 공지를 해도 다 안 본 건지 수업을 안 들어오네. 일단 5분까지만 기다려보고 5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수업이 올라오니까 수업을 거의 대부분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공지 안 한 건 아니니까. 네. 생각이 안 들어오네. 저 웨이팅룸을 안 만들어 놓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웨이팅룸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잘 보냈습니까? 14주 차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시험인데 시험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이 랩업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Q&A 중심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장하고 11장을 내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10장이랑 11장 내용은 제가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11장의 동시성만 제외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서 크게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가볍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랑 11장 내용은 이제 이 컴퓨터가 정확하게 컴퓨터라는 대상을 딱 집어두고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막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PC 같은 걸 산다고 그러면 데스크탑 같은 걸 만들어서 혹은 랩탑을 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10장이랑 11장 내용을 보고 나면 컴퓨터를 어떻게 사야 될지가 나와요. 예. 그런 내용이라서 내가 너무 이제 책 내용만 하면 공부할 내용만 많아지니까 그 내용 또 제가 수업을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로 또 공부를 또 드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까지 이렇게 막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에요. 되게 컴공적 내용이라서 컴퓨터 공학적 내용이라서 그래서 10장이랑 11장 가볍게 간단히 재밌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가볍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랑 내일 수업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 진행한 거는 유튜브에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녹화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은 전체 우리 이제 전체 이 컴퓨팅 사고 책을 쭉 한번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쭉 한번 랩업을 하는 형태로 하고 여러분 질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문이랑 질문 답을 기준으로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제 분명히 막히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여러분 대면 수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채널이 온라인밖에 없다 보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답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40분 정도는 일단 랩업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내용을 보면요. 1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 컴퓨터 이 1장이 역사죠. 역사하고 컴퓨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었나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슬라이드를 하나 켜놓고 하는 게 낫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러고 화면이 화면 공유를 안 해. 보시면. 이제 날씨 엄청 더워지지 않아요? 나만 덥나? 더워서 미칠 것 같은데, 진짜. 어제도 그렇고. 근데 은근히 또 일교차는 크더라고요. 밤에는 쌀쌀한 건 아니고, 밤에 좀 시원한 느낌인데, 보고 있어요. 이럴 때 진짜 여러분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더위 안 먹게도 조심해야 돼. 밖에 나갔다 왔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화면 보이죠?
슬라이드 보이죠, 여러분? 네, 보입니다. 고마워요. 이 공복이 안 보이겠어.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는 계산적 사고라 그래갖고 컴퓨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역사를 쭉 했었는데 그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제가 한번 살짝 잠깐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컴퓨터가 마냥 디지털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일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순수과학이나, 그죠? 예, 순수과학이나 혹은 이제 이 공대 쪽, 엔지니어링 쪽이 아닌 이과가 아닌 문과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사고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지나친 일반화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쭉 이렇게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좀 보면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그러니까 공대생처럼 마인드가 있다,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통 나뉘는데 이게 사실은 뭐 독일의 김나지움, 뭐 그다음 마이스터 이쪽에서 온 거긴 하거든요. 그걸 일본이 이제 체계화 시켜놨고 그거를 우리가 가져온 거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나가긴 하는데 우리처럼 이 정도로 나누진 않거든요. 이게 왜 나눠진 건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요. 엔지니어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의 이 어떤 이 사고 패턴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치면 이런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사물을 봤을 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건을 볼 때 인간적인 뭐랄까요,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있죠. 그 느낌. 이거를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해 놓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원인이 뭐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죠? 왜 일어났고,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나, 이걸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물이나 현상을 딱 봤을 때 일단 머릿속에서 무의식이 일단 한번 쫙 거치는 거예요. 뇌를 한번 쫙 거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뇌가 한번 뭔가 정보를 딱 받아들이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게 올라오냐면 느낌이 올라오죠. 느낌.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되게 거북한 사진을 봤는데 보자마자 사진이나 이런 건 이게 현상이나 이게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면인데 장면을 딱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딱 느끼는 감정이 다르죠. 그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주가 되는 거지. 우리가 뇌가 두 개가 있잖아. 뇌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뇌가 하나로 다 미뤄진 게 아니라 뇌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왼쪽 뇌는 보통 뭐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쪽, 그 단기 기억에 중심을 두고, 오른쪽 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술이나 감정 이런 쪽에 추종해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첫 장에서는 사실 뭐 컴퓨터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들이 뭐 있었냐면, 첫 장에 중요한 내용이 뭐 있었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계산 주판부터 막 얘기했었잖아요. 주판이 어떻게 뭐 돌아가고 뭐 계산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주판 같은 걸로 계산했는지. 근데 이게
사람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계 같은 걸로 계산을 하게 됐잖아요. 이 기계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어떤 게 다른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게 다르냐면 주판이나 그죠?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봤던 기계적 이런 기계식 장치들은 이런 계산기들은 그때 제가 동영상 올려준 거 기억나요? 희망학습에다 아마 동영상 있을 거예요. 있나? 네,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화면이 여기 있구나. 희망학습 아닌데? 여기만 저걸리가 아니고 신도? 아니 네, 여기가 아니고 이거 조회구나. 조회. 여기 보면은 어디 비닐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말고 이건 더 복잡한 내용이었고 레고로 한 거 있었는데 여기는 예. 어? 똑같은 거 두 개 넣으려네. 그러네. 이게 제가 여기 중에 레고로 올린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레고로 돌아가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였나? 두 번째 거였나? 제가 어 예,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나오는데 제가 올려드린 것도 거기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어저께 링크를 여기서 찍어서 봤거든. 올린 게 많아갖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에 올려놨었나? 이건가? 아닌데. 자카드 여기 있었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죠? 본 사람 모르겠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Q&A 해달 때 대답을 안 하는 얘기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레고로 만든 그 피닐 이 장치가 있었거든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봤던 그때 수업할 때 봤던 이 피닐 이 얘네들 이 기계들은 돌려야 돼요. 이게 뺑글뺑글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위에 거 뺑글뺑글 돌려서 숫자를 만들고 그 밑에 거를 이제 다시 또 이 레치를 돌려서 밑에 거를 돌려요. 위에 거 돌릴 때 뭐예요? 제 피제수를 뭐 만약에 뭐 내가 나누기를 한다. 아니다 뭐 제수 곱하기를 한다. 그죠? 만약에 쪽 곱하기를 할 거면 피제수를 위에 먼저 돌려요. 뺑글뺑글 돌려서 만약에 내가 128 곱하기 4를 한다고 치면 위에서 뺑글뺑글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 맨 위에 거를 140, 128로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지금 곱하기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레치를 딱 내려서 뺑글뺑글 다시 돌려요. 내가 4 될 때까지 딱 돌려요. 돌리면 밑에 있는 숫자가 바로 돌아가는 거죠. 그 해당 계산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피제수를 돌려서 피제수를 맞추고 매치를 내려서 그 다음에 제수를 돌린다.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그죠? 이 프로시저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자카드 찍기가 나왔는데 이게 최초의 소프트웨어였다고. 자카드 찍기는 뭐가 달랐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재현이 안 돼요. 나 아니면. 그죠? 나 아니면 재현이 안 돼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재현성을 가지거나 혹은 복사를 가능하게 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외부로 끄집어내놔야 돼요. 그죠? 네.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1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의 기계적 프로그램이,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자카드 짓기가 실제로 이제 처음 이 천공카드 형태, 이것도 동영상 있었는데, 오랜만에 좀 뒤져보니까 안 보이는 자카드룸에 도는 게 있었는데, 그죠? 예. 요거를 제가 링크도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도냐면, 원래는 사람이 숙련공이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 무늬를 자기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면서 그죠?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언제 내가 날짜 올려야 되고 시주 올려야 되고 그거를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숙련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그걸 못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천공 카드에다가 아까 그 봤던 그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넣은 거를 일정한 패턴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패턴을 보고 이렇게 구멍을 탕탕탕 찍어 놓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되게 최초의 소프트웨어였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자카드 이 짓기랑 이 천공 카드 리스트만 있으면 그죠?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그죠?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동일한 무늬의 이, 이, 이 천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이제 정말 정보가 많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 찾아보면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계식 이게 컴퓨터에서 전자식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전자식으로 넘어오면서 큰 이제 저게 있었어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었고 또 디지털 컴퓨터가 있었는데 디지털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현대적인 컴퓨터의 모양을 띠게 됐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내장 프로그램 이 개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컴퓨터를 이루는데 중요한 네 가지 필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서 3장이었나? 예, 3장이나 그 다음 주인가 하면서 그죠?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를 쭉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그죠? 거기에 있는 걸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입력 출력, 이제 I/O 이런 게 있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런 개념,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프로세서의 이 내용이 사실 10장의 내용이랑 또 겹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살 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한 학기 딱 지나 보니까 이제 랩탑이 없었던 친구들은 랩탑이 좀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필요가 없다고 아직 못 느낄 수도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랩탑 같은 걸 특히나 랩탑 같은 걸 사야 되겠다는 친구들이나 혹시 데스크탑을 새로 하나 꾸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뭔가 이제 부품 같은 걸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게 안 보나요? 지금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혹시 컴퓨터 새로 살려는 친구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컴퓨터 같은 거를 새로 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쪽 지식이 없으면 그죠? 예,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어떻게 나누죠? i3랑 i5랑 뭐가 다르고 i7이랑 뭐가 다르고 메모리 8기가짜리랑 4기가짜리 어떻게 다르고 뭐 SSD가 뭐 어떻게 생겨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컴퓨터 고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하고 이제 이게 10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프로세서 이제 이 프로세서를 다시 다 쪼개가지고 얘가 뭐가 차이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어떻게 진보가 되었고 이런 기계어 명령 셋이 몇 개나 있고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쭉 올라가는데 좀 이따가 리뷰를 좀 끝내고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분 해석기 이것도 그림 봤었죠. 미분이 결국 뭐였어? 컴퓨터는 미분을 어떻게 한다? 도함수로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미분을 빼기로 계속 빼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를 그죠? 델타라는 걸 계속 빼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는 그래서 빼기를 계속하는 봤죠? 그 미분 해석기 동영상 보면 뭐가 뱅글뱅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원래 내가 그 미분을 하고자 하는 그 숫자에다가 계속 델타 값을 계속 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악 이런 내용, 예전에 그죠. 여기 있는 배전반들을 다 뽑아가지고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 넣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럼 그 외에는 이제 그게 두 가지 많았고, 이제 여러분 이거 확대하는 거 쭉 봤었죠, 그죠? 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확대한 거, 전자현미경 확대한 거 봤었죠. 결국 뭐였습니까? 회로입니다, 회로, 그죠? 회로였고, 그죠? 회로가 결국은 뭐 하는 거다? 0 아니면 1. 5V 안에 있는 전자를 차징해서 5V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1인 거고, 저기에 전화가 안 들어가서 그냥 0V면 전기가 안 흐르면 그냥 0이다. 그렇게 로지컬하게 사용을 했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1장은 그렇게 지나갔었고요. 그죠? 1장은 그랬고 2장은 네, 2장은 이제 2장에서 이제 디지털 내용을 했었어요. 이제 실세계에 있는 것들은 모든 실세계의 데이터들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죠? 정말 엄밀하게 얘기해서 양자 레벨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인류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이 우주가 연속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 정보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제 프랙티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무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적이라고 얘기하죠. 연속적인 현상의 실세계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제한된 메모리와 제한된 컴퓨테이션 파워를 가진 컴퓨터라는 이 장비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뭔가 하려면 그죠? 그렇게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진화를 시켰고 그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그 실제 값, 뭐 우리가 뭐 측정 딱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측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 기계를 딱 측정해봤더니 몇 볼트다, 0점 몇 볼트다, 0점 몇 볼트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 그건 연속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0.5, 0.57878 막 이렇게 막 무한히 내려갈 수 있잖아요. 해당 그 측정 값은 실제로는 무한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한히 내려갈 수 있는 그 연속적인 그 값을 다 메모리로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 메모리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상도로 그 무한대의 실세계 정보를 디지털로 가져와요. 그죠? 가져오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진법, 뭐 진법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죠? 무한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상도라는 걸 정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죠? 그래서 비트 얘기했었고 그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이 생기면 바로 질문 수업 끊고 바로 질문해도 됩니다. 알았죠? 네, 네, 다들 잘 알았나? 하여튼 질문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수업 끊어도 돼요. 그게 사실 이번 주 수업하는 핵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보 하나를 그러니까 논리지 로지컬하게 정보를 하나 담을 수 있는 거를 비트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2에 그죠? 2 그죠? 0 아니면 1. 왜 우리가 0 아니면 1이라고 로지컬리 내려줄지 얘기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안에 전압을 채웠을 때 채우지 않았을 때 전압이 5V이냐 0V이냐 3.3V이냐 0V이냐 이걸로 나누게 우리가 이 컴퓨터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 이진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레지스터 안에 값이 그때 누가 질문도 했었는데 레지스터 안에 값이 그 전기가 차지가 돼 있으면 그 안에 전하가 들어 있으면 1이고 그죠? 5V가 나올 거고 없으면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지스터라는 이 메모리 그죠? 이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레지스터 그 0과 1을 담을 수 있는 그죠? 이 레지스터 기반으로 메모리든 CPU도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서 이진법을 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 열은 그런 비트들이 여러 개 있는 걸 얘기했었고 그죠? 우리가 의미가 있었던 게 8비트였죠. 그죠? 8비트가 왜 중요했었습니까? 8비트가 8비트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키보드 위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8비트가 중요했다. 했었고 그죠? 그래서 패턴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6개 비트가 있으면 256까지 값을 0에서 255까지 뭐죠? 우리 숫자로 많이 사용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양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용량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무슨 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여기 킬러, 메가, 기가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죠? 메가면 그죠? 공이 6개입니다. 그죠? 자기 뒤에 공이 6개예요. 그러니까 100만이 되는 거죠. 1하고 공 6개 붙이면 1하고 공 6개 붙이면 100만이잖아요. 그죠? 기간은 9개니까 10억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도 돼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죠? 킬러, 메가, 기가 이런 거죠. 뒤 내려가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마이크로 밀리 세컨드 뭐 밀리도 있지만 밀리, 마이크로 그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그죠? 그다음 피코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 게 있었죠. 그죠? 우리 지금
실제 우리 칩 설계하는 거죠. 칩 설계했을 때 그 회로의 배선 폭이 그죠. 지금 나노 단위라고 그죠. 이거 그 칩 확대하는 거 사진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 그래서 뭐 기술법 내용 있었고 이제 이진, 박진. 이거는 여러분들 그 수업에서 배웠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막 다 짚고 넘어지지 않았는데 기본 원리는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몇 승인지를 이게 몇 승인지를 보고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숫자를 이거 뭐 여기 다른 뭐 팔진수 뭐 이런 것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진수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가 시간분 취급 그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적어가면서 설명해드렸었죠. 10진수를 2로 계속 나눠가면서 나머지가 0인가 1인가 쭉 옆에 써가지고 그죠? 그걸 한 번에 쫙 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진수로 이제 서로 진법이 그러니까 같은 수지만 진법이 달라지면서 표시되는 이런 표현 방법이 달랐다는 게 내용 있었고. 네, 이거 얘기하면 저 프리시전 얘기하면서 IEEE 754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공대생 내용이랑 간단하게 내용만 있었죠. 안에 실제 내용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1점 얼마 곱하기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2의 몇 승 곱하는 형태로 모든 소수를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소수점 밑에 자리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소수점 가장 작은 수, 그죠? 가장 작은 수. 컴퓨터가 내가 지금 주어진 비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의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밀도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파이썬인가 뭐 C인가 뭔가 파이썬으로 제가 뭐 곱하기를 잠깐 그 더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잘 안 됐었던 걸 기억하는데 더하기를 제가 했었나? 더하기를 100번 했더니 1이 안 나오고 1.0000001 얼마가 나왔고 그죠? 0.01을 100번 곱했더니 정확하게 1이 딱 안 나오고 1.000000001을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0.02를 컴퓨터는 표현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0.01은 없는 거야 컴퓨터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요는 실세계의 무한한 그죠? 연속적인 값들을 컴퓨터로 내릴 때는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 메모리 양에 내가 주어진 내가 쓰고자 하는 비트열 개수에 따라서 실제 값을 가져오는 데는 그 정확도의 차이가 있다. 컴퓨터는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언더플로우 그 얘기를 했었고 아까 그 8비트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칼라나 이런 것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이진 형태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픽셀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그렇죠? 이거 뭐 제가 그 동영상에서 뭐 A라는 글자를 그렇죠? 동그란 스텐실로 한번 쫙 이렇게 채를 거는 모양의 예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나이키스 채널 샘플링 이거를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이 컴퓨터라는 이 제한적인 어떤 이 용량을 가지는 계산 장치로 내리는데 그죠? 연속적인 값에 이걸 이제 내가 적당한 내가 요구되는 만큼의 정밀도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려요. 정확도를 가지고 내려요. 딱 사용을 하면 이제 디지털 세상에 딱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 내가 그러면 얼마나 정밀하게 내가 요거를 내려야 이 데이터 컴퓨터로 디지털로 내려온 이 불완전한 데이터만 가지고 원래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는 데 충분한가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원래 주파수의 2배 정도면 2배 정도면 충분히 같이 내릴 수 있더라 얘기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이 가청 주파수 있죠. 사람이 실제로 귀로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kHz 정도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kHz의 신호를 디지털로 내렸을 때 완벽하게 손실 없이 가져오려면 그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40kHz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MP3나 보통 대부분 우리 그 디지털로 듣는 음악들의 이 주파수가 48kHz나 44.1kHz로 돼 있었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뭐 보니까 사실 뭐 이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굳이 이렇게 막 다 알고 갈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런랭스
인코딩 같은 거 얘기하면서 데이터 압축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런 내용 했었고, 네. 기장 내용이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까? 네. 지금 있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수업을 끊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3장에서 이제 로지컬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리 결국은 여러분 이게 특히 수학과 친구들은요. 이 수학과 친구들은 결국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앞으로도 지금도 이해하는 친구 있을 거고 앞으로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수학은 결국은 뭐 계산하고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수학은 논리예요, 논리. 왜 1 더하기 1은 2인가를 증명해 놓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결국은 컴퓨터는 계산하는 장치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 결국은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이 계산 과정이 어떠한 펀더멘탈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이진수를 사용하는 이런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는 이 논리 연산, 그죠? 논리 연산을 하게 돼요. 우리 파이썬 하면서 우리 괄호 안에 논리 연산하고 나면 그 결과가 결국은 뭘로 나왔습니까? 논리 연산을 if 해서 어떤 논리 연산을 했잖아요. 논리 연산을 하고 나면 결과가 무조건 뭘로 나왔어요?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기본적인 논리 연산을 하는 애였다. 예. 이거 제가 설명하다가 완전 개실수한 게 그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나 그죠? 이런 이 예전에 이 그리스 초대 이 예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논리의 이런 체계를 거의 다 만들어 놨던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문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니까요. 논리 얘기를 하면서 인덕티브 얘기도 했었고, 인덕티브가 뭐였습니까? 인덕티브가 하나의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씩 더 확장해 가는 거죠. 그죠? 여기 A가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이거를 방울 양배추를, 그죠? 이거를 2번 먹으니까 병이 나더라. 배가 아프더라. 아, 그러면 나는 한 번 왔으면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번 먹었을 때 똑같이 일어났으니까 2번 연속 일어날 확률은 원래 일어났던 확률보다 반입니다. 그죠? 또 3번 일어날 확률은 그거의 반이고, 그죠? 예. 반이라고 하는 게 그거의 그 확률만큼 곱한 거죠. 그래서 2번, 3번 먹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면 우린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게 원인이구나라고 귀납적으로 할 수 있죠. 연역적은 밑바닥부터 참, 그죠? 완전 밑바닥부터 참이라는 걸 갖고 시작합니다. 뭐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디덕티브였고요, 그죠? 그러니까 디덕티브는 무조건 참이라는 게 먼저 밑바닥에 깔립니다. 무조건 얘는 의심할 수 없는 뭔가를 깔아놓고 시작해요. 이걸로 이제 계속 연달아 가는 거죠. 이것로 이제 뭐 여러분 뭐 계산 같은 거 할 때 저거 하잖아요. 뭐 이 뭐라 그러냐 체인 룰 뭐지 그걸 뭐 괄호 안에 있는 거 곱하고 그 밖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 곱하고 그 밖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거 곱하고 그런 식으로 그죠? 괄호 2개를 곱하면은 앞에 항 앞에 항 뒤항 앞에 항 뒤 항 이런 식으로 그죠? 분배 법칙인가? 분배 법칙이 결국은 뒤에 거를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저기 뭐냐 나중에 수업 저기 뭐냐 파이썬 수업하면서 프로그램 수업하면서 우리가 리커시브 개념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맞죠? 그래서 논리란 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건 뭐 사실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 이거 설명해서 슈퍼히어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기호 논리가 있었고 뭐 쭉 있었는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발사했던 게 그죠? 발사했던 게 and or와 그다음 not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and or와 not 이게 세 개면 사실 나머지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implies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if문에서 if문 전체를 implies를 구현해 놓은 게 if문인 거죠. 그다음에 뭐 and or와 not 이 세 개만 있으면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동치가 여러 번 파이썬 할 때 는 2개짜리였고 그죠?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쫙쫙쫙 이어지면 그죠? 예, 이런 것들 쫙쫙 이어 그러니까 명제를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죠? 프로포지션들이 이렇게 여러 개에 중첩되고 이렇게 쭉 연달아 되면 하지만 연달아 있어도 우리가 그 순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뭐 아무리 어렵게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디서 왔어요? 결국 여러분 컴퓨팅 사고의 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그죠? 예. 그 문과생들이나 혹은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아닌 물차물이나 이 현상을 딱 봤을 때 논리적인 것보다 일단 뇌에서 한번 쫙 거치는 그죠? 우리 뇌의 무의식이 한번 쫙 거치는 이거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쫙 거쳐서 해석이 바로 딱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복잡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한눈에 딱 보고 알 수 있으면 천재인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나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보고 감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이해되는 걸로 쪼개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가 드리프트를 쫙 하는데 이 자동차가 왜 이 각도에서 이 속도로 움직이느냐를 알려면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드리프트가 딱 되는지를 알려면 운전자가 일단 어떻게 핸들을 각도를 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자동차의 마력수, 그죠? 이 바퀴를 미끌리게 하는 힘이 얼마나 있냐 토크도 알아야 되고 회전수도 알아야 되고 이 타이어가 이 길바닥과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 마찰 개수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는 계산할 수 다 있어요. 이것들을 조합하는 걸 한꺼번에 보니까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을 하나씩 쪼개서 내려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시간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AND, OR, 얘네들은 이항연산들, 변수가 2개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무조건 2개 있어야 성립이 되는 연산이었고, NOT 같은 경우는 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연산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가능한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진리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P와 Q가 입력이 만약에 P와 Q가 각각 0 아니면 1,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바이너리 입력만을 가진다고 했을 때 P는 총 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고 Q도 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개가 결국은 뭐 조합이 됐을 때 그죠? 총 몇 개의 가지수를 가지느냐. 2에 이럴 때 2를 더한 게 아닙니다. 그죠? 2의 몇 승이에요? 2의 2승인 겁니다. 그죠? 예. 2가지를 가질 수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애가 2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의 2승이어서 4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틱택토의 전체 총 9개 말판에서 가질 수 있는 이론적인 모든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3의 9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화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들 이런 이 진리표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플라이즈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려운데 이거 질문 나오면 아무나 하더라. 임플라이즈 이렇게 내용이 되게 배어려운데 그죠? 임플라이즈는 한 가지 딱 이겁니다. 앞에 게 참이어야지 뒤에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카 배터리 is dead. 그죠? 이게 참이어야 그죠? 마이카 온 스타트가 성립되는 거죠. 내 배터리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내 차가 안 움직여. 그러면 내 차가 안 움직이는 게 배터리 탓인가? 아니죠. 왜 앞에 있는 건 배터리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죽었든 안 죽었든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이걸 안 보고 있다면 내 차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이게 무조건 참이어야 뒤에 있는 이 명제가 앞에 있는 거에 따라오는 거예요. 임플라이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찾아보면 되게 설명 잘해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같은 설명인데 임플라이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치, 그다음에 그냥 같다. 그죠? 우리 파이썬에서 는 2개 하는 거, 그겁니다. 그다음에 다양현상자는 그냥 반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컴파운드 프로포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푼지 알았습니다. 그죠?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가 이 연산의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달아 있을 때는 누구 먼저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P랑 AND 그다음에 AND는 이항연산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이 무조건 2개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P는 나왔는데 뒤에 항이 없어요. 낫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낫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5화의 논리 연산도 참 아니면 거짓. 얘가 참 아니면 거짓 나오고
나 뒤에 붙어 있는 이 낫의 연산도 차원임 거짓으로 나오니까 이 전체 연산을 하고 나면 차원임만이 거짓이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연산하는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슬라이드가 궁금하면 이 슬라이드를 멈춰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 디지털 논리가 왜 회로 개념으로 들어가느냐. 이거 제가 회로를 그때 한번 살짝 보여주면서 그죠? 예. 어떤 회로가 딱 조합이 되니까 오화 게이트가 되고 오화 연산을 하고 어떤 회로가 딱 조합이 되니까 엔드 연산을 하고 그렇게 그거 봤었죠. 그죠? 예. 요거 이 내용을 봤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디지털 논리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예. 영상을 합성할 때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뭐 디지털 DB 쪽 쿼리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뭐 같은 논리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B 간단하게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죠? 뭐 만약에 뭐 내가 데이터베이스가 쭉 있는데 그 컬럼들이 쭉 보면 그 컬럼들의 해당 컬럼들의 조건을 줘서 만약에 뭐 20세 이상 40세 이하 그다음에 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런 식으로 그게 딱 겹치는 애들만 딱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질의를 던지는 게 이런 결국 논리 베이스였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 내용이었습니다. 40분 3장 시간은 대충 여러분 질문이 전혀 없네요.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여러분. 4장에서는 질문할 줄 알았어요. 질문이 고픕니다. 여러분들 질문해 주기를 되게 바라고 있는데. 자, 이제 4장부터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논리적으로 이제 분해했던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한 어떤 이 객체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내용을 할 때 우리가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거 4장부터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잘 참조를 해주세요. 4장에 사실 책 내용이 대부분 책이 되게 잘 써져 있어요. 굉장히 잘 써져 있고 비디오 플레이어 내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 리퀘어먼트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4장 설명을 할 때 프로그램이나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처음에 정의를 하는데 이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제를 명확하게 제가 최대한 많이 정의를 해놔야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에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뭐 버튼 누르는데 이 버튼 누르는 이거가 사실 프로그램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재생하고 싶어. 이 한다는 문제를 정의를 정확하게 해놔야 그죠? 이 행위가 이 프로그램을 재생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다른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는가. 내가 버튼 누른다는 이런 행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재생하고자 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놔야 내가 그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쓰는데 어떤 버그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개발자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if문이나 while문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틱택토 할 때 바로 이 문제에 정확하게 맞닥뜨렸었던 거죠. 틱택토가 제가 여러분 이제 뭐 전체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2만 개가 좀 못 되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수를 알지만 그 2만 개 가까운 수 중에 그죠? 어떤 어떤 케이스가 게임이 끝난 케이스고 어떤 케이스가 비긴 케이스고 그죠? 어떤 케이스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은 케이스인가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해보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와 입력의 수는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그걸 다 커버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컴퓨터에서 왜 이런 패턴이 생기는가. 그죠? A 값과 B 값을 바꾸는데 왜 이런 패턴이 생기는지 설명하셨어요. 호텔방 얘기하면서 그죠? 호텔방 얘기하면서 호텔방에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그죠?
다른 사람으로 넣고 싶은데 끄집어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우리 호텔에서 복도라는 공간이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했어요. 메모리에서. 그죠? 메모리에서 그냥 끄집어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값을 바꾸는 게 이런 그 패턴이 나오고 결국 어떤 여러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어떤 패턴들이 보인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순서 바꾸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은행 계좌 설명하면서 그죠? 내가 만약에 돈이 1,000원 있는데 500원짜리 하나 사고 그다음에 내가 500원 다시 넣고 1,000원짜리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500원짜리 내가 1,000원짜리 사는 그 순서하고 500원 이제 다시 또 넣는 순서하고 바뀌면 트랜잭션이 페일 난다고 있어요. 그죠?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분명히 500원 넣었으니까 다시 1,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짜리 트랜잭션이 돼야 되는데 내가 500원 다시 넣는 500원 다시 넣는 트랜잭션보다 1,000원짜리 사는 트랜잭션이 먼저 오면 그죠? 지금 아까 뺐던 500원 때문에 지금 잔고에는 500원밖에 없으니까 페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비선형, 선형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사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쪼개고 이걸 어떻게 커버하는데 필요한 이런 프로세스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 책에 여러분이 오류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타이어는 이 그릴보다 먼저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타이어 밑에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범퍼 아래에 타이어 그린다. 뭐 얘는 아래에 그리는 게 뭐 가능하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문제 분해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멀티태스킹이나 그리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 10장에도 이 10장에 다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서 좀 뒤에 가서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우리가 저희 소팅하는 것도, 소팅하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탐색 여기서 탐색 나오는데, 그죠? 여기 서치 이게 왜 우리가 서치를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해야 되는지 내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죠? 제가 서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최악의 경우 이 전체 길이만큼 전체 개수 마이너스 1만큼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정렬 안 된 상황이니까 내가 하나 다 뒤져봐야 되잖아. 다 뒤져봐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 내가 만약 500개가 있었으면 499번을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일단 먼저 소팅을 해놓는다. 소팅을 다 해놓고 서칭을 하는 게, 소팅 안 해놓고 하나하나 서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내용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나머지는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었어요. 나머지 책에 있는 내용들이라. 그다음 우리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얘기했습니다. 그죠? 유즈 케이스는 그죠? 행위입니다. 행위. 유즈 케이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객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행위들은 결국은 행위를 하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죠? 주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행위들은 주체와 이렇게 선 연결이 될까? 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행위는 어떤 다른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어떤 행위는 어떤 다른 행위의 일부분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쭉 그냥 일방적인 선만 그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제 술을 구입할 때는 이제 막 물품을 구입하는데 술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익스텐드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또 뭐 술을 구입하려면 고객 나이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인클루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기시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죠? 케이스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내용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질문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오늘 5장까지만 하면 이제 10장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은 사실 크게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던 그죠? 우리 그 4장에서 만들어놨던 유즈 케이스들 있죠. 유즈 케이스들을 순서대로 따따따따따 이제 순서대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이런 거죠. 뭐 자동차를 타는데 문을 여는 행위도 있고, 뭐 시동을 거는 행위도 있고, 뭐 연료 채우는 행위도 있고, 보네트를 열어서 자동차를 검사해보는 그런 유즈 케이스도 있고, 그런 유즈 케이스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잘 조합하면 자동차의 아침 출근하는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고장이 났을 때 차를 고치는
알고리즘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시적절히 배치를 해서 순서를 만들면 그죠. 이 순서를 만들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된다. 예, 그게 5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틱 내용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언어 얘기할 때 프로그램 언어 중에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뭐 객체 뭐 지향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었던 정도고. 동작에는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을 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불가능한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 그 무한 루프 내용도 5장에 무한 루프 있었죠. 그죠? 그 고기 굽는 내용에 5장에 그 얘기 안 나오나? 5장에 나오나? 5장에는 그 얘기 안 나오나? 있죠. 5장에 있죠. 5장에 보면은 끝나지 않는, 그죠? 오류가 생겨서 실제로 그 스테이트로 갈 수 없는 알고리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알고리즘을 짜서 해당 그 케이스들을 커버를 칠 때 정확하게 이 스테이트가 이 조건문 안에서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히나 그죠. 여러분 연산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선형 연산을 할 때는 무조건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그죠? 더하기 같은 경우는 뭐 더하기 빼기는 막 순서대로 막 쪼개도 돼요. 뭐 어쨌든 결국은 그 연산 다 하기만 하면 사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제 이 환율이나 우리 그때 화씨 삽시 바꾸는 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죠? 순서 바꾸니까 어때? 값 이상하게 나왔죠, 값 다르게 나왔죠, 그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 사실 제가 그런 과제 내주고 싶은데 이런 거 이제 파이썬으로 이렇게 짜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죄송합니다. 과제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 과제를 하면서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느는 건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 이후에 여러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먼저 단방향이 있었고 두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죠? 두 방향이라는 게 결국 뭐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false 아니면 true 두 개가 나오는 그죠? 그래서 이 두 방향 선택의 출력을 가지는 게 if문 같은 거였습니다. if문 같은 것들, if문 같은 것들이 이제 양방향으로 그죠? 그다음에 뭐 단방향이 보통 뭐 연산, 프로세스 같은 거죠. 프로세스 딱 끝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수도 코드를 한번 실컷 봤었고요. 근데 이 수도 코드를 열심히 공부를 잘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공부할 때 굉장히 빨리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파이썬은 그만큼 또 이제 이 문법이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지 않아요. 사람이 알아보는 최대한 되게 가까운 적정선을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플로우 차트를 짤 수 있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그죠? 사실 플로우 차트가 여러분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대로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 그 고기 굽는 프로그램 딱 이거 우리 배송용 이거 우리 보면서 그대로 파이썬에서 예제 한번 돌려봤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수도 코드만 딱 봐도 여러분들 전체 알고리즘을 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알고리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 어떤 뭔가 행위를 하기 전에 무조건 계획을 먼저 세워서 순서를 딱 만든 다음에 수행하면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커버를 쳤던 케이스들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 얘기해서 프로그램도 똑같았어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도 프로그램 짜기 전에 무조건 로직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냥 뭐 일단 뭐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 해봐야 절대 값이 안 나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 짜기 전에 로직을 먼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로직을 다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짜는 건 일종의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영작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뭐 영작을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닌 다음에 먼저 한글로 먼저 원문을 만들죠. 그 원문만 먼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게 다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배치하고 조건문을 잘 배치하면 쓸데없는 동작. 그죠? 결국은 이 동작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 입장에서 뭐예요? 결국은 전기를 쓰고 결국은 시간을 쓰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은 이제 펑션을 딱 뺄 수도 있어. 거기서 이렇게 이걸 통째로 쫙 빼서 그릴 스테이크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얘가 모듈화가 됐으니까 좀 더 큰 행위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파이썬 하면서 얘기해서 이거 때문에 이거 하면서 뭐 리커시브 얘기하면서 뭐 함수 뭐 얘기했었는데 이해만 하고 가면 됩니다. 뭐 내용 외우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질문 없어요? 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은 꼭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궁금할 거 있으면 좀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 뭐 아직까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질문이 없는 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없는 거. 예, 아직 오전까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 내용 잠깐 내가 짚고 가겠습니다. 10장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 책을 보면은 되게 사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되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10장 내용은 사실 너무 좀 두리뭉술하게 써놔서 혹은 두리뭉술하다기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건데 굉장히 이 함축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함축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걸 그냥 이제 한마디 하고 쓱 지나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뭐 이렇게 뭐 291쪽에 보면 두오코어, 쿼드코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듀오코어, 쿼드코어 이건 코어가 2개 있고 쿼드코어는 코어가 4개 있다. 여기 정도만 알 수 있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떤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혹은 뭐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 비시종적인 알고리즘에서 10.5 다시 가는데 이거가 우리가 지금 저번에 얘기했던 보안 내용 있죠. 12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인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0장은 컴퓨터는 결국은 앞에 우리 했던 내용들 쭉 한번 돌이켜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요. 궁극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는 건데 결국 우리가 왜 왜 이걸 해야 돼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죠. 이 과제가 내가 얼마나 걸릴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죠? 딱 과제를 딱 봤는데, 이건 뭐 3시간 만에 끝나겠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리 하자가 아니라 또 미루죠. 저도 그럽니다. 자꾸 미뤄요. 금방 끝날 것들.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금방 끝날 일들을 명확하게 내가 이거 3시간 딱 부으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빨리 해야 돼, 그걸. 그래야 나머지 일들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꾸 미루다가 3시간 만에 끝날 일을 3시간 만에 못 끝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는 명확하게 내가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확신이 드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원래 사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컴퓨터에도 쓰여요. 이게 스케줄링이라는 거에서 똑같이 쓰이거든요. 10장에 스케줄링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운 거 말고 하나씩만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내용들은 사실 해봐야 크게 저거 하지 않고 이게 사실 컴퓨터 공학 내용이라서 10장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었어요? CPU하고 GPU하고 2개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CPU는 뭐예요? CPU는 뭐 CPU도 계산하는 거죠. GPU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계산하는 거 맞아요. 근데 CPU랑 GPU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CPU는요. 굉장히 똑똑한데 연봉이 비싼 친구예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인데 연봉이 엄청나게 비싼 친구예요. CPU는. GPU는 뭐 어떤 친구냐면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그런 되게 저급의 이런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싼 노동력인 거지. 이런 싼 노동력의 친구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모였어요. 우리가 똑똑한 친구들한테 당할 수는 없다. 우리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왜냐하면 똑똑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똑똑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똑똑하지 않은 덜 똑똑한 친구들이 모이는 거에는 사실 한계가 없어요. 100명 만약에 똑똑한 친구 한 명이 100명 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100명들이 100명분의 일을 하는 이 똑똑한 친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101명이죠. 그러면 100명분 일을 하는 친구는 101명분을 못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GPU는 어떤 친구냐면 값싼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만약에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100명이 할 수 있는 일하고, 그죠?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하기 빼기 잘하는 친구들이 다 곱하기 잘하는 친구들 다 모여서 100명 넘게 있다고 쳐도 제곱근 할 줄 아는 똑똑한 친구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더하기 빼기 아무리 해봐야 내가 제곱근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컴퓨터 세상에서 달라요. 제가 주로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컴퓨터는 결국 CPU는 결국 뭐 하는 애냐면 더하기 하는 애예요. 결국은 더하기 하는 애. 우리 이 수많은 이 과학자들이 곱하기도 더하기로 할 수 있게 해놨고 빼기도 더하기로 할 수 있게 해놨고 나누기도 더하기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발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CPU는 이 더하기를 무지막지하게 빨리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똑똑한 친구가 똑똑한 게 아닌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 맞아요. 근데 맞는데 CPU는 이 더하기를 단순하게 그냥 다 더하기로 바꿔서 하진 않아요.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몇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하는 이 100명들의 친구들의 일을 내가 100번 하는 것처럼 하진 않아요. 뭔가 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좀 더 복합적인 거. 이건 이제 컴퓨터 공학적 내용이라서 이런 거를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 이외에도 제곱근도 할 수 있고 뭐 루트 제곱도 할 수 있고 뭐 좀 더 나아가서 두 변수가로 이루어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해 공식 있죠. 여러분 근해 공식도 얘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해 공식도 결국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내가 근해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두 변수의 이 근을 찾으려면 결국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죠? 결국 다 쪼개서 다 풀어봐야 돼요. 근해 공식 모르고 여러분 2차 방정식 푸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근해 공식을 알고 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CPU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친구고 GPU는 예, 저렴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왜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똑똑한 친구를 많이 모으는 게 그럼 장땡 아닙니까? 예, CPU도 비싸죠. 비싸요. 비싸서 얘들을 많이 모으기도 어렵고. 그러면 짠 친구들 많이 모아놓은 이 GPU. 얘도 결국은,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CPU도요. CPU가 복잡한 게 있어요. 근해 공식을 여러분 한 번에 탁 풀어요? 여러분 그냥 암산, 뭐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한 번에 탁 풀어요? 아니에요. 근해 공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히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 없이 푸는 스텝보다는 당연히 훨씬 적죠. 훨씬 적지만 그래도 스텝이 필요해요. 어떤 주어진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해 공식을 풀 수 있는 결국은 봐봐. 그런데 하지만 결국은 근해 공식도 어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조합이에요. 그죠? 예. 뭐 루트가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분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GPU가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100명이나 모아놨으니까 그 일을 적절히 잘 분배해 주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얘기가 좀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영상을 한번 보고 가죠. 네. 있던 거 맞지? 맞네. 요 영상을 한번 딱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방금 소리 들렸어요? 시연아, 재석아? 네네. 재석아 방금 소리 들렸어? 지금 아니요. 소리 들려? 내 소리 말고 이 영상 소리 들려? 아니요.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요. 영상 소리 안 들려? 네. 안 들려요. 진짜?
네. 이게 유명상 소리 안 들리는 거지? 네. 네. 아, 이게 다이렉트라서 안 들리나 보다. 영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예. 자, 이게 미스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호주하고 미국 프로그램하고 합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미스버스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이게 처음 나왔거든.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 뭐 여러분 대신맨 알아요? 대신맨? 예, 대신맨 같은 그런 건데 과학 쪽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콜라 안에 뭐 멘토스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를 얘네들이 실제로 막 해보는 거예요. 차를 어디다 쳐박으면 차는 어떻게 될까 진짜 막 그런 걸 해요.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이제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어떤 걸 만들고 있고 자기네 이 패러럴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병렬 처리라는 거를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줘. 예, 한 장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가 GPU가 결국 뭐라고 했어요? 4층 연상한 친구들이 100명이라고 했죠. 이게 결국은 제가 뭘 설명한 거냐면 패러럴 프로세싱을 설명한 거예요. 병렬 처리를 설명한 겁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CPU가 하는 일하고 GPU가 하는 일을 각각 쪼개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로봇은요 CPU입니다. 지금 이 친구 CPU예요. 그래서 스마일리 페이스를 그리기 위해서 CPU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 너무 느리니까 속도 좀 올려본 거죠. 네. 그래서 CPU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해돼요? 하나에 때려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네. 자, 그럼 GPU는 어떠냐? 일단 등치부터 크죠. 예. GPU는 100명이 모여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GPU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아까 그 동일한 스마일리 페이스 있죠. 그걸 찍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100명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뒤에 압축 공기가 있고 이 스마일리 페이스를 찍을 수 있도록 앞에 이제 이 지금 수많은 이 공기 따발을 이제 이미 적절히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 예, 그림을 쫙 찍게 됩니다. 아이고. 그죠? 스마일리 페이스보다는 훨씬 더 그림이 괜찮죠. 그죠? 네, 훨씬 그림이 괜찮죠. 이해돼요? GPU는 이렇게 작업한다고. 그래서 CPU랑 GPU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CPU는 아까 어땠어요? 한 발 싸제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발 싸제끼고 있었어요. 자기 위치를 옮겨가면서 한 발 싸제끼고 있었어요. 근데 GPU는 어때요? 수많은 대령들을 한꺼번에 팍 일을 해버리죠. 팍 한 번에 일을 해버린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여러분 딱 보면 차이점이 납니다. CPU는 왜 GPU 그럼 다 GPU로 바꾸면 되죠. 왜 CPU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감이 딱 올 거예요. CPU는 어때요? 대신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속도가 느린 대신에 유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PU는 작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명령이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위로 조금 움직여, 좀 뒤로 물러서 아까 그 페인트볼을 쏴, 그 다음에 다시 페인트볼 쏜 이후에 네 위치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위치 좌표 맞추고 또 쏘고, 그죠?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일들에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를 움직인다거나 클릭을 한다거나 내가 이 창을 움직인다거나 뭐 시작 버튼 누른다거나 내 코타나한테 뭐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수많은 되게 복잡한 일을 CPU는 느리지만 다 순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짜서. GPU는 어때요? 아까 그림 봤죠? 아까 모나리자 얼굴 한번 촥 쏘는데 그 그림을 짜기 위해서 아까 봤던 수많은 이 파이프들 있죠?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다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이 파이프들을 그렇게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도 나오는데. 보여? 이 모나리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걸 이미 다 배치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때 배치를 해놔야 되고, 이렇게 한번 쫙 모나리자 얼굴 그리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얘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뜯어서 다시 재배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온 거예요. 컴퓨터들은 이제 누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이 잘하는 거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GPU는 무슨 일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냐면 어마어마한 양의 소수점 곱하기 소수점 계산을 미친 듯이 잘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GPU는 소수점 계산만 미친 듯이 잘하는 곱하기 나누기 소수점 곱하기 소수점 나누기만 미친 듯이 잘하는 친구들을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됐다가 칩 안에다 박아 놓은 거예요. CPU는 어떠냐면 CPU는 파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계산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뭐 박사 공부도 하고 석사 공부도 하고 뭐 심리학 학위도 있고 뭐 물리학 석사 학위도 있고 또 뭐 공학 석사 학위도 있고 뭐 학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대신 이 친구는 비싸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 자기 스스로 어떤 이 알고리즘을 짜야 된단 말이야. 그 알고리즘을 쫙 짜놓고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대신 굉장히 복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랑 GPU가 그런 차이점이에요. 이게 병렬 처리, 그 다음에 CPU가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예, 단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럼 나는 3D 게임이나 게임을 주로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럼 GPU가 필요 없어. 왜냐 3D 게임이 왜 소수점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메모리 안에 있는 3D 공간을 결국은 여러분 이 2D 화면으로 보잖아요. 2D. 그렇죠? 결국 평면에서 보거든요. 평면 너머에는 3D가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건너편에 화면 너머에 여러분 3D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3D로 움직여요. 그죠? 가로축, 세로축, 높이. 그죠? X, Y, Z 3축으로 움직여요.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결국 보는 건 뭐예요? 결국 그 화면 너머에 있는 친구가 내 눈으로 오기 위해서 2D라는 이 화면을 거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대각선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딱 사용을 딱 하면 뭐예요? 그죠?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였는데 딱 내려오면 어때요? 내려오면 어때요? 달라지죠. 이거를 결국 이 대각선 길이를 평면에 내려온 이 사용한 거를 결국 어떻게 계산해요? 다 코사인 사인으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소수점 연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CPU가 하나하나 계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수점 계산을 미친 듯이 잘하는 친구들을 GPU로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3D 게임 할 때 GPU를 많이 쓰고. 근데 또 요즘 GPU는 이제 점점 비싸지고 점점 이제 좋아져서 GPU들이 또 어떤 걸 잘하냐면 GPU가 압축되어 있는 영상을 푸는 작업을 잘합니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품 영화를 보지 않고 뭐 어디서 다운을 받아 보잖아요. 다운을 받아서 보면 그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한번 보죠. 영상 이렇게 영상 하나 이렇게 재생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 영상은 수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죠? 이 영상이 제가 그 데이터 압축, 그 인코딩 얘기하면서, 그죠? 실제로 데이터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거다 압축이 돼서 온다. 그 얘기 했었는데, 이 영상도 똑같아요. 지금 이 영상은 30프레임짜리 영상이에요. 29.97짜리 영상인데, 이렇게 30프레임이 안 된 이유는 또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얘가 30프레임이라고 봅니다. 30프레임짜리 영상이고, 총 한 화면이 해상도 1920에 1080이에요. 그러니까 1920 곱하기 1080 곱하기, 그죠? 한 점이 24비트예요. 한 점이 24비트라고. 한 점이. 그러니까 888 3개입니다. 그죠? RGB. R 8비트, G 8비트, B 8비트. 그래서 24비트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 화면 엄청나잖아요, 내용이. 그죠? 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축을 하는데 뭘로 압축했냐면 인코딩한 게 어떤 코드를 압축을 했냐면 AVC라는 걸로 압축을 했어요. AVC라는 걸로. AVC라는 걸로 압축을 했고 이거를 풀기 위한 코덱이 DXVI라는 걸로 풀어요. 근데 이 코덱이 이 푸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럼 CPU 시키면 되겠네요. CPU가 해도 돼요. CPU가 되는데 요즘은 CPU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복잡한 계산인데도 CPU가 하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GPU가 좀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GPU는 특정한 해상도에 특정한 코덱은 GPU가 할 수 있는 애들 따로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완전 CPU처럼 완전 비싼 애는 아닌데 그래도 적당히 뭐 그래서 박사님을 부르긴 좀 돈이 없고 대신 석사분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석사분들을 많이 모아놔서 이 영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GPU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석사분들은 이 영상을 디코딩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본 친구들은 또 이제 GPU를 또 사야 될 이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CPU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수업이 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싫어하죠. 그래서 CPU에 대해 왜 이 연산 양이 어떻게 적어드는지 그거는 이제 뭐 연산 양 얘기는 이제 내일 하고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CPU를 정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은 사실 GPU, CPU, 램, 메모리, SSD로 다 끝납니다. 이 네 개만 볼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경험이나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이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거나 컴퓨터를 만든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네 개만 보면 돼요. 그 중에 이제 프로세서 하나 보죠. AMD를 사도 되고 인텔을 사도 돼요. AMD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CPU의 특징이 있고 인텔에서 만드는 CPU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예를 들어서 CPU를 인텔 제품만 한번 보죠. 인텔이 프로세서만 해도 이 프로세서가 CPU예요. CPU가 여러분 인텔 거는 인텔 홈페이지 가면 제일 잘 나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인텔 회사에 가면은 막 광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지식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 설명을 잘 해놔요. 자, 제품만 보면요, 프로세서 인텔이 만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인텔이 CPU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인텔이 만든 게 CPU로 제일 돈을 많이 벌죠. 예, 보면 CPU만 봐도 종류 되게 많아요. 제온도 있고, 코어도 있고, 펜티엄, 셀러론, 아톰 되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적 없고 아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톰? 여러분 예전에 넷북 산 친구들 아톰 있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왜 있냐면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수가 나뉘어요. 아톰은 완전 막 학위가 여러 개 있는 박사님은 아닙니다. 박사인데 학위 하나만 있는 박사예요. 그리고 대학교도 이렇게 막 광운대 수준이 아니라 저기 뭐 다른 좀 혹시 좀 뭐 다른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대학교의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서울대 박사 따는 게 그죠? 서울대 박사나 카이스트 박사 따는 게 광운대 박사 따는 것보다는 어렵겠죠. 예,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인텔 아톰은 예, 다른 어떤 지방의 어떤 칼리지의 박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셀러로는 이것보다는 예, 좀 더 비싸고 여기서 비싸다는 얘기는 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톰은 왜 넷북에 들어가냐면 왜 넷북이 배터리 시간이 많이 가냐면 그죠? 왜 배터리 오래 가냐면 적게 먹고 적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 CPU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적게 일하는 걸 만들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과감히 버려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석사 레벨인데 석사 일을 하면 석사 월급만큼만 주는 거지. 그래서 아톰이나 이런 애들은 배터리를 적게 먹어요. 그래서 아톰은 그런 쪽으로 최적화돼서 나왔어요. 일부러 할 수 있는데 너 딴 일 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줄 테니까 조금만 일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톰이라는 애들은 그런 애들. 성능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대신 전기는 많이 적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 또 역사가 좀 깊은 셀러론 뭐 이런 애들인데 셀러론은 펜티엄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몇 개를 빼요. 야, 내가 돈 조금 덜 줄 테니까 조금 덜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셀러론은 요즘 저가 모델 아니면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뭐 나오긴 계속 나오는데 기업용 그런 보급용 휴대용 예, 그런 이제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PC 만들고 컴퓨터 사는데 셀러론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아톰이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셀러론이랑 비슷비슷했었어요. 예. 그래서 셀러론 잘 안 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는 게 예전에 펜티엄이나 예전에 펜티엄이었어요. 요즘 여러분 코어를 많이 사겠죠. 펜티엄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뭐 알죠? 이제 주력 제품입니다. 인텔 주력 제품이고 i7, i9, i5, i3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예. 이거 되게 많은데 복잡한 내용 하지 말고 시간 많이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i3하고 i5의 차이는 i3는요 정확하게 딱
야근이 없는 거예요. i3는 야근을 안 해요. i3는 일이 많아도 5시 땡 하면 집에 갑니다. 5시 땡 하면 집에 가요. 어머나. 5시 땡 하면 집에 가는 애. 그래서 얘는 야근비 더 줄게 더 하라니까 안 해요. 야근비 안 받고 일 안 합니다. 이게 5시까지,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굉장히 막 서울대 박사분이에요. 학위도 여러 개 있고. 똑똑한 친구지만 야근을 안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5부터는 야근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5시에 퇴근을 잘 하는데 일이 갑자기 확 밀리잖아요. 그러면 i5는 알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7시까지는 야근한다. 7시까지는 야근한다. 그래서 7시까지는 야근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추가 수당 받고 7시까지 일을 해요. 예.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래서 7시까지는 야근한 친구고 i7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여기 이 친구는 하드한 친구예요. 11시까지 야근합니다. 돈 더 많이 줘. 돈 많이 줘도 되니까 내 돈 더 많이 받을게. 돈 더 내놔. 돈 좀 알 테니까 내가 11시까지 야근할게. 이런 친구가 i7입니다. 그래서 i9는 약간 좀 이제 좀 달라요. i9는 야근도 미친 듯이 잘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i7이나 i5, i3가 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어요. i9는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서 i5, i3, i7 사실 같은 다이에서 나와요. 같은 공장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비실비실해서 야근 못 하겠어. 그래서 얘는 i3로 분류해버리고, 얘는 조금 일을 시키니까 좀 일을 하네. 7시까지 일을 할 수 있네. 이런 친구는 i5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잘 나왔네. 아주 칩이야 잘 나왔어. 얘는 뭐 전기 많이 주고 막 전화 몰리고 막 일을 시켜도 일 잘하네. 이 친구들은 i7로 빼서 팔아요. 그래서 i5, i3, i7까지는 같은 다이에서 나오고 i9는 다이 자체가 달라요. 안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i7이나 i5, i3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를 해요. 아니 뭐 공정이는 뭐 요즘 공정 여러 개 라인을 여러 개가 만들면은 결국 생산 시설을 새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i9도 같은 다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최근에는 뭐 이 생산 라인을 통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통일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i7이나 i5, i3 같은 경우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칩에 이제 퓨징을 끊어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코어 시리즈로 올라오기 전에 예전에는 해커들이 CPU 뒤에 칩을 이렇게 핀을 다 때려 봐가지고 어디랑 어디랑 연결하면 이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일부 인텔이 i5인데 i3처럼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i3처럼 팔려고 뭔가 어디 끊어놓은 거지. 끊어놨는데 해커들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연결을 막 해. 예전에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안 됩니다. 요즘 그런 건 잘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요즘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을 좀 이렇게 여러 복잡한 일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뭐 여러분들 주로 쓰는 오피스 같은 거 있죠. 오피스. 그러니까 뭐 엑셀이나 뭐 액세스, 뭐 파워포인트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은 거의 주로 이 CPU를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오피스 이런 복잡하잖아요. 엑셀도 봐봐요. 뭐 여러분 쓸 수 있는 함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한 셀을 만들 수도 있고, 큰 셀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PPT 작업할 때 내가 뭐 이런 그림 가져올 수도 있고,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되게 일이 복잡하잖아요. 이러면은 GPU가 잘 못해요. GPU는 어때요?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GPU는 CPU가 하는 일을 돕는 형태로 일을 하고, 이제 주로 이런 오피스 작업을 할 때는 CPU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중요하고. 네, 좀 더 세부적인 얘기는 또 제가 또 다음에 하도록 해서 벌써 지금 1시간에 15분 넘었죠. 예, 여러분 길게 하니까 미안합니다. 예, 해주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시간도 여러분 시험 공부할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와서 수업 들어주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질문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친구들 억지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1시간 반 지났기 때문에 출석을 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 다 나가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 막 잡는다고 질문 일부러 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돼요.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뭐 딱히 오늘 수업에 있어서 질문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이랑 11장은 여러분 식으로 가볍게 좀 프랙티컬한 내용 중심으로 제가 좀 해나갔어요. 책 내용을 프랙티컬하게
보세요. 네, 프랙티컬하게 하는 거니까 혹시나 여러분 질문 있거나 하면 바로 질문해 주면 됩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어떻게 나가더라? 네, 맨날 이러지, 내가. 이거 어떻게 나가지? 잠깐만. 이거 화면 공유부터 잠시만, 내가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나? 여러분 지금 내가 화면 공유 잠깐만 여러분 지금 내가 저기 인텔 이거 코어 설명할 때 여러분 화면 안 봤어요? 무슨 화면이요? 딱 지금 보이는 화면만 나와 있어. 홈페이지. 저 인텔 참 화면 공유 화면 공유된 상태였지. 깜짝아. 오늘 화면 공유도 안 하고 설명을 줄 알아. 나 이거 어떻게 나가냐? 맨날 이래. 어떻게 나가나요? 알겠다. 됐다.